60대 남자분이에요. 돈이 없어서 자기 땅이 팔릴는지 안 팔릴는지를 묻는 거예요. 부동산이죠. 사유출기니까 여기에 사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화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있을 거예요. 사유축 합해서 금이잖아요. 금이니까 편제죠. 정관정제하고 편제평관하고 차이를 알아야 돼요. 편제평관은 책임이에요. 편제는 돈에 대한 책임, 자기 능력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평관은 자기가 명예했던 것에 대한 책임지는 것을 평관을 해요. 이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곤란하죠. 편제가 많은 사람들은 그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고, 평관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제가 하나 있다든가 잘 발달됐거나 또는 평관이 잘 발달됐거나 이러면은 자기가 돈에 대한 책임을 진다든가 내가 내리던 지시에 대한 책임을 진다든가 그런 것이 바로 편제와 평관이에요. 여기에 사유축 합해서 편제가 돼서 재물이죠. 이게 돈인데 이 돈이 어떻게 썼느냐죠. 이 사람 밑에 토식신을 깔고 있었어요. 축토라는 거는 땅으로 치면은 이렇게 푹 꺼져 있는 땅이잖아요. 계곡이라고 하죠. 계곡처럼 꺼져 있다는 게 그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쓸모없는 땅을 식신이라 개발하죠. 이게 편제죠. 돈을 들이는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작은 돈을 들이는데 누구랑 사화, 급제죠. 급제들과 이 땅을 급긴 돈은 누구 돈이냐면 내 돈이 아니고 이 사람 돈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개발하고 돈은 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된다는데 이 사화 위에 뭐가 서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계산해보면 알아요. 축토에서부터 계산해 보세요. 거꾸로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니까 사화 급제니까 자기 목을 챙기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이 챙겨가려고 하는 것이 급제라 했잖아요. 이 급제가 이 사람한테 투자에 대한 것을 돌려줘 이렇게 하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빌렸다든가 누구한테 내가 이 개발서 몇 배를 불러줄 테니까 돈을 주시오 했는데 내가 개발하는데 돈을 빌려서 했지만 그 땅이 팔리진 않아요. 지금 현재의 부동산이 이 경기가 뭐 아주 내리막길이잖아요.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고 이 사람 잘 못하면 부도나겠어요 했어요. 그럼 왜 원래가 계면이니까 자기한테 책임질 일이 생겼고 재물에 무유충을 해서 회전이 잘 안 된다 복음이 왔으니 엎드려 울 일만 생겼다 그랬어요. 내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땅을 개발해서 분양하느냐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축토예요. 축토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요. 불모지죠. 불모지. 돈을 투자를 하는데 누구 거 사화 거 합해서 금 편제는 만들었어요. 금이라는 자체는 무엇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금이라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만들었다는 거죠. 쓸모없는 땅을 대지로 만든다든가 공장터로 만든다든가 만들어서 이제 분양을 해야죠.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어디 있습니까? 형이죠. 문서를 돈 받고 나눈다. 묘유충이 뭡니까? 문서를 개수라는 것은 흩어졌다. 문서를 흩치는데 돈 받고 흩치는 거죠. 분양이잖아요. 뭐 아파트 분양하는 게 아니고 쓸모없는 땅을 개발해서 분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주에 어떻게 그런 게 나오냐고. 선생님이 부동산을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선생님이 부동산을 하지 않으시면 내가 다른 말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주에서 정확하게 직업이 나오느냐 묻길래 사주는 동일한 게 많고 태어날 때 부모에 의해서 많이 결정된다. 같은 사주라도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는 거하고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나는 건 다르다. 선생님은 태어날 당시에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또한 학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은 그게 없지만은 이게 노력하라 그랬죠. 내 어릴 때 힘들지만은 수생 학문을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부모가 파해서 끝까지 밀어주진 않았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하느냐. 나 어릴 때 금생수라 부모님이 힘드는 가운데서도 나를 밀어줬어요. 돈으로 나를 공부를 시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때 외유충은 상당히 높은, 편의는 높은 학문이라 그래요. 정인과 편인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정인은 확실성을 담보로 한 문서고, 그게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실성을 담보로 했다 뿐이죠. 그리고 편인은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성이 아니고 아예 불확실하니까 내가 어떻게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죠. 이 편인이 있는 사람은 참고 노력하면 성공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내가 참고 노력을 했으면 부모가 잘나시면 내가 참고 노력했죠. 맞아가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사주인데 잘나고 못나고는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 그거예요. 환경, 인연, 이거 사주에 애가 엄청나게 지내죠. 보통 업이라 그러죠. 조상의 업이라죠. 조상. 그 다음에 사주예요. 25%, 25%, 25%, 25%. 그리고 사주만 갖고 한다는 건 25%만 갖고 이야기하는. 야들이 75%를 좌우해버려요. 실제 사주는 크게 좌우 못하죠. 환경이나 인연이나 조상의 음덕에 의해서 사주가 바뀌는 것이죠. 바뀌니까 이분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이분이 현재 부동산이 매매가 될까요? 물었을 때 나는 불가능합니다 했어요. 근데 또 계약을 해놨대요. 계약금을 받았대요. 잔금을 치겠습니까? 네, 잔금 안 치요 그랬어요. 왜요? 오늘 계약금을 해놨는데, 계약을 했는데 내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폭이 계약금보다 더 떨어졌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럼 뭐 계약금 포기하고 새로 사는 것이 덕이잖아요. 그거는 왜? 내 사주에 편인이라는 글자 때문이에요. 이 편인은 이 편관 밑에 있기 때문에 인내가 참고 견디면 되는데 돈은 참고 견디지 못하잖아요. 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가장 문제죠.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 때문에는 내가 참고 견디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돈은 내 것이 아니니 참고 견디지 못하잖아요. 부동산 사시는 분들 샀어요. 떨어집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안 파면 됩니다. 그런데 여유 없이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가 막 나가니까 팔아야 돼요. 똑같은 조건인데도 여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죠. 편의는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으니까 힘들다. 아마 부도나고 확률이 상당히 높은다. 나는